임신 8개월부터는 후기 임신으로 분류합니다. 이 시기에는 태아의 골격이 거의 완성되고 감각 기관이 막바지 발달에 박차를 가하는 시기입니다. 태아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임신부는 더 힘들어지게 되고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도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자궁이 커지면서 소화기관을 압박하기 때문에 소화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후기 임산부는 어떤 영양소를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차병원 상과 전문의 박희진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차병원 영양실장 문영자 영양사입니다. 임신 후기는 태아가 가장 많이 크고 체지방도 축적하는 시기입니다. 당연히 산모의 영양소도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겠죠. 30주에 1.5kg 정도 되는 태아가 40주 만삭 때 3kg 정도가 되니까요. 임신 중 태아의 성장이 가장 빠른 시기죠.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임신 후기 하루에 추가로 섭취해야 하는 열량은 450칼로리입니다. 19세부터 29세까지 여성의 1일 권장 섭취 에너지는 2100칼로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령의 여성이 임신 후기에 섭취해야 하는 열량은 2550칼로리입니다. 이와 달리 30세부터 49세까지의 여성의 1일 권장 섭취 에너지는 1900칼로리입니다. 임신 후기에는 2350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율이 감소하니까 일일 권장 섭취 칼로리도 줄어드는 거죠. 그렇다면 음식으로 450칼로리를 섭취하려면 어떤 음식을 어느 정도 먹어야 하나요? 영양사 선생님? 한 가지 식품으로 450칼로리를 섭취하기보다는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식품으로 나눠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고기나 생선 반찬, 채소 반찬 한두 접시, 우유 2잔, 과일 1개 정도를 추천합니다. 여기 앞에 샘플이 있습니다. 임신 후기 체중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태아가 빠르게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 출산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알맞은 체중 관리를 위해 지나친 음식 섭취는 주의하도록 합니다. 칼로리도 중요하지만 후기 임산부들에게는 부종을 유발하는 염분 섭취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한국인의 염분 섭취량은 서양인에 비해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요. 염분의 과다 섭취는 심장병, 고혈압, 신장병 등의 발병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몸에서 수분을 많이 저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종이 심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염분을 덜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채소는 되도록 무침이나 절임보다는 생채소로 드시는 것이 좋고 양념을 할 때는 간장이나 소금의 사용을 줄이고 식초나 겨자, 생강, 참깨, 들깨 등을 이용하고 간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염분 함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국을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젓갈이나 장아찌류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기나 생선을 구울 때는 소금을 뿌리지 않고 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치를 담글 때는 싱겁게 담그시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도록 담글 때 크기를 작게 만들거나 드실 때 작은 크기로 잘라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후기 임신부에게 또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위식도 역류인데요. 자궁이 커지면서 위를 누르고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분비량이 증가되어 식도 하부에 관략근이 이완되면 음식물이 역류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위식도 역류 증상이 심한 임신부라면 튀김처럼 기름기가 많은 음식, 커피를 비롯해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 후추 같은 양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우면 역류가 되기 쉬우니 적어도 식사 후 2시간 전에는 눕지 않습니다. 위식도 역류 증상이 나타나면 위와 식도를 보호할 수 있는 약을 처방받으시는 게 현명한 거예요.
따라서 주치의 선생님하고 꼭 상담하시고요. 후기 임신부는 남은 3개월을 무사히 잘 보내고 건강한 아이를 순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어떤 식재료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태아의 신체 조직 및 뇌세포 형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 중에 단백질이 있습니다. 엄마가 단백질을 적게 먹으면 아이가 저체중아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을 권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완전 단백질 식품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동물성 육류, 생선, 달걀, 우유 및 유제품입니다. 완전 단백질 식품은 아니지만 검은 콩, 두부 등도 좋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완전 단백질 식품과 불완전 단백질 식품의 차이는 무엇이죠? 완전 단백질 식품은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성장과 유지에 필요한 구성 비율로 포함되어 있는 식품을 말합니다. 불완전 단백질 식품은 하나 이상의 필수 아미노산의 양이 부족한 식품입니다. 그러므로 불완전 단백질 식품도 단백질 섭취에 좋은 식재료이긴 하지만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완전 단백질 식품을 매일 섭취하는 것을 권합니다. 배가 점점 나오면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쉽게 불러지죠?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조금만 드시면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고요. 하지만 또 과일을 섭취할 때는 주의를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일은 수분과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고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설을 촉진시킬 수 있어 임신 중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당분이 많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고혈당, 칼로리 과잉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임신 기간 동안 하루 과일 섭취는 오렌지 1개나 키위 2개가 적절합니다. 조금씩 자주 먹어야 하되 영양은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임신 후기,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알려주세요. 아까 식재료를 말씀드릴 때 단백질이 풍부한 검은 콩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소화가 어려울 수 있는 후기 임신부를 위해 추천하는 음식은 검은 콩을 이용한 콩죽입니다. 검은 콩을 이용해서 죽을 쓰게 되면 위도 편안하고 영양도 풍부한 음식이 완성됩니다. 또 검은 콩은 밥에 넣어 콩밥으로 먹을 수도 있고 졸여서 콩자반으로 드실 수도 있고 콩국물을 만들어서 국수를 말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검은 콩으로 만든 두유를 드시는 임신부들도 많이 볼 수 있죠? 지금까지 임신 초기, 중기, 후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와 추천 식재료, 영양사 선생님이 추천하는 메뉴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좋은 정보 함께 나눠주신 영양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모두 임신 280일 건강하게 보내시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임신부에게 나타나는 질환 중 식이요법이 중요한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갑상선 질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